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가 쓴 미움받을 용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들, 그리고 영화나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를 함께 녹여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다운 삶을 사는 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인의 기대가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며 삶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를 부정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릴 때 부모님께 상처를 받아서 인간관계가 힘들어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나는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도전이 두려워.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현재의 나를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은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는 과거 때문에 현재의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위해 과거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는 우리를 결정짓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한 사람은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같은 환경을 이유로 실패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드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더 강해져야 해 라고 다짐하며 성장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위축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과거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원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종종 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과거의 원인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 때문에 행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릴 때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지금 인간관계가 어려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이유일까? 혹시 나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과거를 핑계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과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기로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천재 주인공 윌 헌팅은 어린 시절 상처가 많았고 자신이 세상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심리학 교수 쇼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쌓인 상처와 아픔들에 억눌려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았던 주인공. 그러나 윌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보듬어주는 교수의 말에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흘려보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나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순간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일이 없었더라면 하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역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를 고민해보세요. 두 번째 다룰 내용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거나 타인의 시선 때문에 행동을 조심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가족, 친구, 동료, 사회의 기대에 맞추다 보니 어느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 듯한 느낌. 사실 우리의 모든 고민은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부족해서 고민인가요? 결국 돈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봐 걱정하는 것 아닐까요? 외모가 고민인가요? 그것도 결국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내가 원하는 목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의 고민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는 결국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자유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평가에 의해 움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참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싶지만 이게 유행하는 스타일일까? 고민하게 되고, 심지어 SNS에 올리는 사진조차 이걸 올리면 좋아요를 받을까? 하고 신경 쓰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는 것인지, 혹은 내 사회적 체면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SNS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것.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미움받을 용기에서는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모두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주인공 윌 헌팅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죠. 그리고 심리학 교수 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길 기다릴 필요도 없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때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연봉이 높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멋지지 않을까? 다들 짝이 있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대상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은 IQ 75짜리 경계선 지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똑똑함을 가지진 못했어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순간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과 상관없이 진정으로 본인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세 번째, 타인의 과제를 버리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 친절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 착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신경 쓰며 때로는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우선하게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사회가 요구하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야 할 때도 조용히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사회는 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끝까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바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고 모두를 만족시키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거절해도 괜찮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타인의 평가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를 오해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의 평가에 따라 내 가치를 바꿔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타인의 칭찬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버리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욕구를 버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SNS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트렌드를 따라가려 하고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나를 꾸미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남의 기준에 맞춘 삶이 아닐까요? 호밀밭의 파수꾼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식적인 모습에 염증을 느낍니다. 그는 진짜 나가 아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황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면 애쓸수록 진짜 나 자신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온전히 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더 많은 기회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사람은 결국 주변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는 인정받아야 해. 이 생각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고 누군가의 칭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움받을 용기의 네 번째 단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해야 할 일이 많고 목표도 많고 언제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적 후회되는 일이 계속 떠오르고 내가 한 실수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만약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앞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고 미래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두 번째,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나중에 더 나은 때가 오면 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으면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즐길 수 있어. 돈만 많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지금이 아닌 다음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시간여행 능력을 가진 주인공 팀은 실수를 고치고 완벽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 과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시간을 되돌릴 필요 없이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습니다. 특히 암에 걸린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과거를 바꾸는 대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기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즐겨보세요. 세 번째, 순간을 깊이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의 일상은 늘 빠르게 흘러갑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어느새 하루가 끝나버리죠.
하지만 가끔은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고 순간을 깊이 느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을 음미하면서 마셔보세요. 길을 걸을 때 주변의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우리는 더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톨스토이의 3가지 질문에 나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책에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더 나은 순간을 기다리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중에 행복할 거야가 아니라 지금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움받을 용기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결국 우리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진짜 나다운 삶을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현실을 창조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잘 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